자, 이번 시간은 이제 공급 결정연인데요. 94페이지 보시면 돼요. 94페이지. 94페이지 보시면 가로 5번 부동산 공급 양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고요. 자, 칠판 목차 보게 되면 얘가 바로 공급 결정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출표를 보시면 지난 시간 확인했잖아요. 수요 결정연에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는 출제가 무진장되었는데 공급은 별로 안 나와요. 왜냐하면 원리가 비슷하거든요. 우리 시험은 압도적으로 수요 쪽을 많이 묻습니다. 공급은 이제 수요만 공부가 됐다면 공급은 쉽게 따라와요. 공급 보겠습니다. 공급을 움직이는 요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많은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강의 노트 보시면 5개 나와 있죠. 첫 번째가 거제와 가격입니다. 두 번째가 타제와 가격이 있고요. 자, 타제하면 무조건 대체제와 보완제예요. 다음에 세 번째 생산 요소 가격입니다. 네 번째 기술 수준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공급자의 예상입니다. 또 등등등등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눈에 비교가 될 거예요. 수요도 항목 5개, 공급도 항목 5개, 좌우를 같이 비교합니다. 그러면 1번 보니까 거제와 가격, 얘도 1번 거제와 가격, 단어가 똑같잖아요. 얘가 뭐냐? 공통. 거제와 가격은 수요도 움직이고 공급도 둘 다 공통률입니다. 2번은 대체제 보완제죠. 얘도 대체제 보완제는 얘도 둘 다 움직여. 공통률. 그러나 3번하고 4번은 달라지겠네. 소득과 기호는 수요만 있잖아. 공급이 없잖아요. 3번, 4번 생산 요소 가격과 기술은 수요 없잖아. 얘는 공급만 움직여요. 예. 구분되시겠죠? 그래서 소득이나 기호는 수요만 움직이고 공급과 관계가 없습니다. 생산 요소 가격이나 기술은요, 공급만 말하지 수요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수요를 움직이는 이런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여기다가 기술이나 요소 가격이 들어가면 털린다는 겁니다. 얘는 공급만 움직입니다. 다음에 5번 보니까 소비자 예상이고 공급자 예상인데 공동부문은 예상. 이것도 공통률입니다. 마찬가지로 결론부터 봅니다. 첫 번째, 거제와 가격은 무조건 공급 양의 변화가 돼요. 이렇게 구분하시고요. 거제와 빼고 나머지 모두 등등등 포함해서 나머지 모두는 공급의 변화가 돼요. 결론부터 봤습니다. 그러면 공급 양의 변화는 곡선상의 이동입니다. 상자가 들어가요. 반면에 공급의 변화는 곡선상 이동이 아니고 곡선 자체 이동입니다. 자, 이렇게 구분해 두고 이제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제와 가격 앞에서 수요는 콜라를 예를 들었는데
공급에서는 예를 조금 바꿀게요. 여기서는 예를 들면 콜라가 아니고 아파트를 집어넣자. 아파트. 그러면 아파트 공급자가 건설회사잖아요. 항상 공급자, 건설회사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해요. 그럼 이제 그래프를 볼까요? 가격과 수량에서 얘는 이제 아파트입니다. 거제와 아파트 가격, 아파트 수량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한 공급 법칙은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늘린다고 했잖아요. 비례 법칙. 비례 법칙을 그래프로 그린다면 이렇게 우상향 모양이 공급 곡선입니다. 그럼 얘가 전부 다 뭐라고 했죠? 거제와 아파트 곡선입니다. 이때 건설회사가 25평 아파트가 5억 잡을게요. 5억 하더라. 5억 할 때 아파트를 1000세대를 지어야지. 1000세대. 요즘을 A점 잡을게요. A점. 이렇게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경제 흐름이 너무 좋아서 아파트가 껑충 올라갑니다. 5억짜리가 얼마로? 7억으로. 아파트가 오르면 건설회사는 아파트 당연히 많이 짓겠죠. 공급을 증가시키죠. 이만큼 많이 짓죠. 1500세대. 요즘을 B점. 따라서 공급자는 가격이 오르면 이만큼 공급을 늘리려고 합니다. 거꾸로 25평 아파트가 5억인데 반토막 나요. 3억으로 뚝 떨어진다. 재미가 없잖아요. 이때는 공급을 줄이자. 적게 짓자. 이때는 500세대만 짓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가격이 하락하면 그만큼 공급은 감소가 된다. 요즘을 C점 잡을게요. 그러니까 A점은 5억일 때, B점은 7억일 때, C점은 3억일 때 이런 변화가 생겨요. 자, 그래서 자, A점에서 5억일 때 이렇게 7억으로 올라가니까 A점에서 B점으로 변화가 생겼잖아요. 변화가. 이런 변화를 가리켜서 공급 양의 변화라고 불러요. 공급 양의 변화. 그러니까 얘는요, A점, B점, C점, 즉 곡선 상의 이동입니다. 곡선 상의 이동이다. A점, B점, C점 점이동인데 점이동은 심이 안 나오니까 안 쓸게요. 그래서 결론, 거제와 가격은 무조건 곡선 상의 이동이 되고요. 공급 양의 변화가 돼요. 이제 나머지는 그렇지가 않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를 볼까요? 다시 그림. 공급 곡선이 있습니다. A점, B점, C점. 얘는 이미 봤고요. 옮겨왔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3번 생산 요소 가격과 4번 기술수는 오로지 공급만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럼 볼까요? 생산 요소 가격. 아파트를 짓는데 인건비가 껑충 올라갑니다. 인건비가. 특히 원래 아파트 짓는데 철근값이 엄청 올랐거든요. 얘가 요소 가격입니다. 인건비가 마구마구 올라요. 철근값이 마구마구 올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급을 늘릴까요? 줄일까요? 줄이지. 줄이면 얘가 이렇게 줄인다. 공급이 감소가 돼요. 따라서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한다.
철근값 오르고 인건비 올라가 버리면 공급을 줄인단 말입니다. 정반대로 인건비가 싸요. 철근값도 마구마구 떨어져. 그러면 공급은 늘릴 겁니다. 이럴 때는 공급을 이만큼 늘리죠. 얘는 바로 요소 가격 하락입니다. 그럼 그만큼 공급을 늘리게 됩니다. 얘가 뭡니까? 곡선 자체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가리켜서 이것을 바로 공급의 변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우측으로 이동하면 무조건 증가, 좌측 이동은 무조건 감소다. 다음에 기술입니다. 만약 건축기술이 발달이 돼요. 발달이 되는 만큼 공급은 증가돼요, 감소가 돼요? 증가되겠지. 여기 기술이 발달입니다. 기술이 발달되는 만큼 이만큼 공급을 증가시킨다. 곡선 자체를 움직입니다. 자, 남았는 것이 타제와 대체제 보완제, 공급자 예상입니다. 이거 설명 다 드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지금 얘는 화살표 수요와 반대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또 얘도요, 화살표 수요와 반대되어 있잖아요. 가장 속 편한 공부가 돼요. 속 편하게 공부하세요. 예. 설명을 다 들을 수 있겠지만, 자, 한번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급자가 예상합니다. 뭘 예상합니까?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합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공급자인데 가격이 오른다고 예상하면 공급은 증가될까요? 감소될까요? 증가된다. 이게 착각입니다. 아시겠어요? 오늘만 이렇게 하세요. 자, 잘 보세요. 다시 상식적으로 앞에서 소비자가 오른다고 예상하면 미리 사재기 한다고 했죠. 자, 편의점에 담배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오르기 전에 막 사재기 하잖아. 소비자는. 파는 사람은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따라서 공급자는 오른다고 예상하면 안 팔아요. 거꾸로 안 팔아요. 창고에 잔뜩 담배 숨겨놓고 안 판네 말입니다. 그래서 예상을 따로 보면 괜히 헷갈려 버립니다. 편하게 예상은 오른다고 하니까 사는 사람은 막 살려고 하는데 파는 사람은 안 팔려고 하지. 그래서 공급자는 오른다고 예상하면 공급은 감소가 돼요. 창고에 잔뜩 숨겨놓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화살표 적어놨잖아요. 뭐지? 수요와 반대.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따라오시죠. 이제 들었다면 지금부터 메모리 삭제. 잊어버리세요. 예. 그렇구나. 이해하셨고, 그냥 넘어가 버려. 왜 넘어갑니까? 시험이 안 나오니까.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안 나오니까. 이런 거 시험이 안 나와. 항상 우리는 가수요. 쟤만 물어, 쟤만. 공급은 안 물어요. 다음에 타제와 하니까 대체제와 보완제 있잖아. 얘도 기분 좋게 수요와 반대 적어놨죠. 속 편하게 공부하시면 돼요. 사는 게 수요면 파는 게 공급이다. 반대로 움직이니까 얘도 반대로 생각하자. 그럼 앞에서 수요에서 대체제는 비례 반비례. 비례관계. 그러면 공급에서 대체제는 반대로 움직이니까 이게 다 비례 적을까 반비례 적을까? 예, 반비례. 반비례. 편하게 했어요. 반대해서 가자. 자, 보완제가 수요에서는요. 콜라와 햄버거.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반비례관계. 공급 넘어가면 편하게 반대해서 가자. 얘는 비례가 돼요? 반비례가 돼요? 비례. 그래서 공급은 예상하고 타제와는요. 편하게 수요와 반대 해석입니다. 수요만 똑부러지게 공부해놓고 왜? 수요만 자꾸 물으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설명을 다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용량이 못 따라와. 더 헷갈려버려. 그래서 굳이 얘는요, 설명을 지금 안 합니다. 3월달에 설명할 거예요. 3월달에. 어쨌건 수요와 얘는 대체제 보완제 예상은요, 반대해석이다. 반대해석. 그리고 공급에서 대체제와 보완제는요. 보완제는 32회 동안에 한 번도 안 남았어. 한 번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설명하면서 막 강조해보면 엉터리 강해 되는 거야. 엉터리 강해. 한 번도 안 난 거니까. 속 편하게 제가 공부하자. 아예 수요와 반대해서 가자. 대체제 있죠. 얘는요. 32회 동안에 2회 동안에 한 문제가 아니라 겨우 지문 한 개, 두 개 정도.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공급에서 따지면요. 차라리 공급은요.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수요와 반대해서 가자. 그래서 공급은 그다지 많이 묻지는 않습니다. 항상 이거 수요. 얘만 알아버리면 공급은 그림이 그래프만 우하향에서 우상향 바뀌었을 뿐이지 원래는 똑같잖아. 공급은 공부할 게 없어요. 그래서 공급도 마찬가지로 오로지 거저는 무조건 곡선 상의 이동이고요. 공급 양의 변화가 되고 거저와 빼고 나머지는 모두가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공급의 변화가 된다. 이렇게 학자들이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요를 잘 따라왔기 때문에 공급은 편하게 따라오신 거예요. 다만 출처는 그렇게 수요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책을 볼까요? 94페이지. 94페이지. 괄호 5번. 공급 양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박스 그래프 이제 눈에 들어올 거예요. 1번. 공급 양의 변화는 자 곡선상 이동에다 그래프 나와 있잖아요. 점의 이동이죠. 2번. 공급의 변화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좌측으로 이동하더라. 내려갑니다. 괄호 1번. 공급 양의 변화는 거저바 가격이죠. 거저바 가격. 따라서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 두 번째 줄 보시면 해당 상품 가격이 변할 때 해당 상품 가격 밑줄. 즉 거저바 가격입니다. 2번 내려가요. 밑줄 하세요. 공급 곡선 상의 점의 이동. 즉 곡선상 이동입니다. 괄호 2번 내려가죠. 공급의 변화. 동그라미 1번 밑줄 하세요. 해당 상품 가격 이외의 다른 나머지 모든 요인들 밑줄. 이외 동그라미. 거저바 이외 나머지 모든 게 공급의 변화가 돼요. 2번 내려갑니다. 2번 보시면 공급 곡선 자체 이동 밑줄.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죠.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괄호 6번 공급의 변화 요인. 괄호 곡선 자체 이동 요인인데요. 괄호 1번 관련 상품은 두 가지가 있죠. 1번 대체제, 2번 보완제. 설명 읽지 마세요. 이거 읽어버리면 돌아버립니다. 읽지 마시고 이거 대체제 보완제. 편하게 수요와 반대해서. 그리고 보완제는 한 번도 안 나왔고 대체제는요. 32회 동안에 겨우 지금 한 개, 두 개야. 그래서 그냥 편하게 수요와 반대해석이자. 반대해석.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괄호 2번이 있죠. 괄호 2번. 기타 공급 변화 요인. 자, 기타가 이거잖아요. 이거. 자, 5가지 말고도 등등등등 많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가볍게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1번. 용도 전환이 용이하다. 이러면 쉽게 바꿀 수 있잖아요. 공급이 늘어나요. 또는 용도 변경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공급은 증가되겠죠. 공급 증가. 3번처럼 금리가 인하되면 공급이 증가되겠죠. 이런 관점에서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어보시면 돼요. 지문은 많지만은요.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이것이 모두가 공급 증가를 가리킵니다. 7번 넘어가죠. 97페이지. 개별 공급과 시장 공급. 자, 그러면 한 장 넘어갑니다.
자, 칠판에 그래프 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 따라올 거예요. 98페이지 보니까 그래프가 3개 있죠. 개별 기업 A가 있고 B가 있고 이걸 전부 다 합치면 시장 전체가 된다. 감 잡히죠? 그러면 자, 결론. 개별 기업을 합하게 되면 시장 전체는요. 완만해집니까? 가파라집니까? 예, 다 하시네 이제. 완만해집니다. 요만 하시면 돼요. 따라서 올라가서 첫 줄 동그라미 2번요. 일반적으로 밑줄 하세요. 시장 전체 공급 곡선은 개별 공급 곡선보다 완만 밑줄. 예, 완만하다. 요것만 기억하시고 항상 가파르다 틀린 말입니다. 완만하다. 시장 전체는 완만해요. 그리고 8번. 부동산 공급 곡선의 형태. 그러면 얘는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프가 2개인데요. 하나는 수직이잖아요. 하나가 우선형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박스 보게 되면요. 자, 수직이다. 얘가 바로 토지. 토지는 절대 증가 못 시킨다고 했잖아요. 절대로 증가 못 시키면 언제나 수직이다. 예를 들면 말로 물리적 공급입니다. 물리적 공급. 예. 따라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절대로 증가 못 시킨다. 수직이 되고요. 그러면 토지도요. 수면 매립하게 되면 용도를 바꾼 거잖아. 그거만큼 뭔가 공급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잖아요. 또는 이거 어떤 땅에다가 2층 지을 것을 10층 지어버리면 이만큼 공급이 늘어났잖아요. 이렇게 공급을 늘리는 것은 얘가 돼요. 이런 공급이 늘어난 거잖아. 우상량. 얘가 바로 경제적 공급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경제적 공급. 얘는 다른 말로 용도적 공급입니다. 용도적 공급이다. 따라서 토지는 절대 그 양은 증가 못 시키지만 용도를 바꿈으로써 이렇게 공급은 늘릴 수가 있다. 자, 다시 연습. 형태 기억합니다. 물리적 공급은 수직이고 경제적 공급은 우상향이잖아요. 다시 연습합니다. 경제적 공급 곡선은 수직이다. OX. 틀렸지. 우상향. 이렇게 자주 나가세요. 따라서 경제적 공급은 우상향. 자, 그래프 하시면 99페이지 설명 안 읽어도 돼. 그래, 그래프 딱 보자마자 수직이다, 우상향이다 느꼈다면 그냥 패스합니다. 내용 안 읽어봐도 문제가 없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100페이지. 자, 100페이지 보시면 9번 있죠. 단기 공급, 장기 공급. 단기 밑줄, 장기 밑줄. 단기, 장기. 바로 9번은요. 빈출. 아주 자주 나와요. 앞에다가 별표하시고. 이런 거 틀리지 마세요. 단기, 장기. 단기, 장기. 자, 그러면 박스 보게 되면 단기는 가파르다. 단기는 가파르다. 이거 밑줄 하세요. 단기는 가파라요. 두 번째 그림. 장기는 완만하다. 장기는 완만하다 밑줄. 자, 여러분들 지금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얘를 알려면요. 탄력성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탄력성 많은데 알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일단 확인할게요. 단기는 가파르다. 완만하다. 책 보고. 가파르다. 장기는 가파르다. 완만하다. 완만하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그 이유는요. 조금 있다가 탄력성 공부하면서 저절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단기는 가파르고 장기는 완만하다.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일단 기억만 하시고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해서 수요, 공급, 결정이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101페이지. 제2절 탄력성. 정말 중요해요. 수요와 공급에서는 최고로 중요합니다. 왜 제가 최고라고 강조를 하죠? 다시 첫 시간 내어드린 기출표 보세요. 기출표로 봅니다. 자, 수요와 공급 보시면서 까만 세모가 많잖아요. 6번째 줄 보시면 까만 세모하고 전화기가 같이 보이잖아요. 탄력성 찾았죠? 동그라미 보세요. 셀 수가 없어.
15의 초과시험 16, 17, 18, 18 두 문제, 19, 20, 20 두 문제, 21, 22, 23, 24, 25, 26, 27, 27 두 문제, 28, 28 두 문제, 29, 29 두 문제, 30, 30 두 문제, 32, 32 두 문제. 총 24번 나왔잖아요. 특히 15회 이후부터 거의 안 빠지고 요즘은 두 문제가 잘 나와. 이것만 보게 되면 서예와 공급에서는 탄력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탄력성을 보도록 할게요. 탄력성요. 자, 1번 수요 공부했고, 다음에 2번 공급이죠. 세 번째 탄력성 봅니다. 앞으로 탄력성 하게 되면 일일이 쓰기가 귀찮아서 제가 이렇게 약으로 이렇게 적을게요. 로마자로 이제 입실론인데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탄력성. 먼저 의부터 봅니다. 여러분들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탄력성. 뒷페이지죠. 강의 노트. 자, 의에서는 탄력성이란 이것은 물리학 용어거든요. 물리학. 물리학에서는 탄력성 하게 되면 어떤 외부적인 충격을 줘요. 거기가 반응이 달라지더라. 최근에 어느 지역에 아파트가 무너졌죠. 네, 무너졌죠. 어느 회사에서. 무너지니까 그 반응이 어때요? 무너지니까 그 반응이 막을 수가 없어요.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그 회사가 짓는 아파트만 가면 겁나서 못 살겠어. 지금 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망할 분위기입니다. 아파트 하나 무너졌는데 반응이 너무 큰 거야. 전 국민이 그 아파트 두려워합니다. 반응이 엄청 크잖아요.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산 문제에 대비해서 주로 충격은 분자 분모에서 분모가 충격이 돼요. 반응은 분자가 돼요. 숫자가 나온다면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돼요. 예를 들면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도 100이더라. 충격과 반응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다시 충격이 100이니까 반응도 100이다. 이러면 약분하니까 1이 돼요. 이러면 탄력성은 1이 됩니다. 충격과 반응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불러요. 단위 탄력적이다. 강의 어떻게 나와 있죠? 이럴 수 있잖아요. 충격을 100을 줬더니 반응은 커요. 200이다. 반응이 2배나 크잖아요. 이러면 다시 숫자.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은 200이다. 얼마가 돼요? 2가 되지. 이 말은요, 1보다 크다는 말입니다. 얘가 바로 탄력성은 1보다 크다. 이것을 탄력적이다 이렇게 불러요. 탄력적이다. 다시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은 무한대로 큽니다. 그러면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은 무한대로 크대요. 이러면 그 값은 무한대가 나와요. 얘가 바로 탄력성은 무한대가 된다. 극단적이죠. 이때는 완전자가 붙어요. 그래서 완전 탄력적입니다.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이 별로 없어. 50이라. 반응이 반밖에 안 되네. 그러면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은 50이다. 얼마가 돼요? 0.5가 나와요. 얘는 1보다 작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를 탄력성은 1보다 작다. 이때는 B자가 붙어 작으면 비탄력적입니다. 충격을 100을 주니까 반응은 전혀 없어요. 0이다.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충격은 100인데 반응은 제로가 돼요. 이 값은 0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를 탄력성이 0이다. 극단적이죠. 완전 작아봤죠?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그래서 탄력성 종류는 크게 1을 기준으로 이렇게 5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종류 5가지. 기본 과정이니까 한 번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앞에 분한테 수업 끝났으니까 내가 오늘 점심 같이 합시다 하면서 밥을 사줘요. 밥을. 뭘요? 비빔밥. 편하게 5,000원 잡을게요. 그래서 밥을 한 걸 사드리고 같이 먹었습니다. 충격을 줬잖아요. 다음 주 수업 시간 끝나면 반응이 있어야 되겠죠. 선생님, 지난주 밥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점심 살게요. 그러면서 똑같은 비빔밥 5,000원짜리를 사요. 무슨 말이죠? 충격과 반응이 똑같잖아요. 이럴 때 탄력성이 1이 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비빔밥 샀더니 어떤 수강생은 선생님, 오늘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러면서 어디 가죠? 숯불갈비집. 숯불갈비. 이름은 얼마 하더라? 5만 원 하더라. 세상에 10배나 비싼 거 사줍니다. 얘가 뭐죠? 반응이 크다. 크잖아요. 그러면 반응이 무한대로 클 수가 있겠어요? 이건 무슨 말이죠? 선생님, 지난주 비빔밥 잘 먹었는데요. 제가 앞으로 비빔밥을 평생 사드릴게요. 이러면 이제 무한대가 되는 거야.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저랑 같이 살면 되잖아요. 이러면 이제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바로 평생인데 평생. 지난주 비빔밥을 사줬더니 반응이 꼴란 김밥 한 줄입니다. 얼마 하더라? 2,000원 잡을게요. 한 줄을 준다면 반응이 훨씬 작잖아요. 이때는 이제 5,000원 줬더니 김밥 2,000원이다. 5분의 2죠. 반응은 0.4밖에 안 돼요. 1보다 작다 이 말입니다. 가장 서운한 케이스가 밥을 사주는데 다음 주 저보고 쌩깝니다. 그냥 쳐다보지도 않아요. 섭섭하죠. 반응이 전혀 없어요.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항상 탄력성은 충격에 대한 반응의 정도를 비율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론에서 탄력성이나 어떤 충격 강조되어 되어 있죠. 바로 가격 변화라는 충격을 줘요. 항상 PQ, P하고 Q입니다. P가 가격이죠. 가격 변화라는 충격을 주니까 그 결과 수요량이죠. 수요량이 변화하더라. 이것을 비율로 표시한 것이 탄력성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걸 보게 되면 요즘 백화점 세일하죠. 세일합니다. 30%. 백화점 세일하잖아. 충격을 좋잖아요. 충격을 주니까 세일 첫날 고객들의 반응이 다르지. 세일 첫날 반응이 큽니까? 작아요? 백화점 세일하면 첫날 반응은 주체가 안 돼요.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세일 폭보다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반응이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백화점 경우에 가격 세일 한번 했더니 그 수요량의 변화는 훨씬 더 크더라. 탄력적입니다. 여기까지가 탄력성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가격이 변화하니까 수요량이 변화를 보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입니다. 가격 탄력성. 근데 흔히 얘는요, 생략합니다. 생략이에요. 우리가 보통 탄력성에 되면 일반적으로 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생략해서 그냥 탄력성 이렇게 불러요. 가격 탄력성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가격 지울게요. 가격 지우고 소득. 소득이 변화합니다. 소득이 변화해도 얘가 또 움직이거든요. 소득하면 안겠잖아. 뭐? 정렬. 정상제와 열등제가 있잖아요. 정상제, 열등제. 그래서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정상제가 되고 수요가 감소하면 열등제가 되고 반응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지? 제목을 붙여서 그대로 뭐? 소득 탄력성입니다. 소득 탄력성. 또 타제와 하니까 공부했잖아요. 대치제와 보완제입니다. 수요에서 대체는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비례.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거제와 수요가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보완제. 보완제는 반비례죠.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반대로 거제와 수요는 감소한다고 했잖아요. 이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제목 갖다 붙이면 타제와 탄력성이지. 그럼 듣기가 뭐 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바꿔서 교차해서 교차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탄력성 종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세 가지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일반적이고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까지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탄력성 종류 세 가지까지 보았습니다. 책을 보시면요. 101페이지죠. 그럼 1번 함수관계 1번 앞에다 x하고 그냥 지나가세요. 보지 마세요. 패스. 그래 2번. 탄력성. 1번 개념이 있죠. 자, 개념 보게 되면 박스 공식 있잖아요. 이거 하면 또 하나도 눈에 안 들어봐. 다시 요거 보시면서 따라오셨죠, 그죠? 예. 분모가 뭐지? 충격. 분자가 반응이잖아. 영향을 주는 게 충격이고 독립변수가 되고 거기가 이제 결과가 있죠. 반응. 얘가 바로 종속변수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동남이 1번, 2번, 3번 나요. 3번. 그러면 3번 보게 되면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밑줄 하세요.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밑줄.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가 바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그럼 2번요. 2번에 이제 뭐
탄력성 부호나 종류가 나오는데 1번 수의 가격 탄력성, 2번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뭐 단어 가면 잡히죠, 그죠?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네모 2번 내려가죠. 부동산 수요의 탄력성. 첫 줄. 수요 탄력성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으로 나눠집니다. 오른쪽 페이지 103페이지 넘어가죠.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번 박스 있죠. 박스 공식이 나와요. 2줄 공식과 4줄 공식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은요. 오늘 탄력성만 다 공부하려고 하면 2시간도 모자랍니다. 밑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공부합니다. 오늘은요. 이런 식으로 오일을 아시면 되고 좀 있으면 이제 탄력성 결정인도 공부할 거거든요. 여기까지만 아시고 지금 이 공식은요. 계산 문제를 대비하는 계산 문제는요. 탄력성은 3월달부터 준비하시면 돼요. 3월달부터. 그래서 일단 계산 문제는 지금부터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3월달 되면 2줄이 뭔지 4줄이 뭔지 해서 공식을 보시면 되고 그리고 2번 내려가죠. 수의 탄력성 크기 종류 표가 나오죠. 표. 자, 표를 보게 되면 이거잖아요. 5가지. 예. 따라서 가운데가 1이 있잖아요. 자, 1이 되면 단위 탄력적. 올라가서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0이 되면 완전 비탄력. 네 번째 줄. 1보다 크면 탄력적. 무한대로 크면 완전 탄력적이다. 자, 이거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자, 종류가 5가지 있는데 강의 노트로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주로 탄력성은요.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이렇게 크게 2가지입니다. 나머지는 극단적이니까. 통상 탄력성은요. 자, 탄력적일 때와 비탄력적 때 2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럼 이제 탄력적 화살표 되어 있죠. 비탄력 화살표 되어 있잖아요. 얘가 뭘 말하느냐? 약간의 메모하시면 돼요. 강의 노트에다가. 그러면 탄력적이면 반응이 크다고 하세요? 작다고 하세요? 크다. 반응이 크다. 반응이 크다는 것은 다른 말로 민감한 반응입니까? 둔감한 반응입니까? 예, 민감한 반응.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 탄력적이면 반응이 크구나. 민감하게 움직이는구나. 다음에 1보다 작다. 비탄력적이면 반응이 크다, 작다? 작다. 반응이 작다. 반응이 작다는 민감한 반응이다. 둔감한 반응이다. 둔감하다. 그 통상의 탄력성 크게 2가지인데 이 2가지를 계속 공부합니다. 2가지를. 그래서 크면 반응이 크구나. 민감한 반응이구나. 작다. 비탄력적이면요. 반응이 작구나. 둔감한 반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5가지가 이제 우리 책에서도 보았고요. 104페이지 넘어가죠. 104페이지. 104페이지 보시면 add 점 탄력성 미분 개념과 호 탄력성 쭉 나오죠. 실실 네모가 한 페이지 반 있죠. 그냥 X하고 보지 마세요. 예, 보지 마세요. 예. 저행적인 경제학 흐름이고 전진 수학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예. 여기까지 공부한 여러분들은 너무 오버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보지 마시고 105페이지 보시면 괄호 3번 탄력성에 따른 수요구선의 형태가 나오죠. 박스 그림이 있죠. 박스. 다음 페이지 봐요. 다음 페이지 보니까 또 박스 그림 또 있죠. 이것도 합쳐버리면 이런 그림이 돼요. 합쳐버리면 수요가 우하향이니까 가파른 것도 있고 완만한 것도 있고 얘가 바로 앞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 가파른 것도 있고 완만한 것도 있잖아요. 다음에 106페이지 보게 되면 자 수직도 있고 가운데 기울기도 있고 또는 수평도 있고 그러니까 2개 합쳐버리면 이런 그림 나와요. 가파르다
완만하다, 정중간이다, 수직이다, 수평이다. 일단 합친 것이 두 개를 합친 겁니다. 그럼 얘가 뭘 말합니까? 서로 기울기가 다르잖아요. 기울기가 수직이고 수평이고 가파르고 완만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이 파트가 뭐지? 탄력성과 기울기와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탄력성과 기울기. 기울기, 탄력성이죠. 기울기와 탄력성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책에는 여러분이 그대로 따라가시려면 그냥 쉽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보게 되면 강의 노트 참고표 해가지고 기울기, 탄력성 메모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화살 표시가 뭐냐? 역수. 역수를 말해요. 역수. 자, 그래서 탄력성과 기울기는 무조건 역수, 무조건 반대로 움직입니다. 무조건 반대. 그래서 기울기가 만약 크다면 반대로 탄력성은 작아진대요. 또 기울기가 작으면 반대로 탄력성은 커진대. 그래서 항상 기울기와 탄력성은 거꾸로. 여기에 대한 내용은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쉬겠습니다.